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경제적인 자유를 도와드릴 저는 이대리 이윤지고요. 이 시간 함께 하실 주식 멘토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범이노베이션의 최창림 멘토와 이 시간 함께합니다. 멘토님 오랜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정말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늘 시장 그래도 코스피가 오랜만에 반등을 보여주면서 특히나 반도체 종목들이 시장을 이끈 하루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시장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정말로 수익 내기 정말 좋은 시장이 오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많이 받은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앞으로 이제부터는 그동안의 그런 어려움을 딛고서 이제 정말 긍정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앞으로 올 거고 수익 내기 굉장히 좋은 시장이 앞으로 올 거니까 오늘 방송 보시면서 투자 전략 잘 세우셔가지고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멘토님과 함께 성공 투자의 전략 하나하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세 가지 수익 봉투의 키워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첫 번째 키워드는 앞서도 반도체 이야기를 했었지만 반도체 반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IT 투톱이 오랜만에 같이 손을 잡고 올라준 것 같은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SK 하이닉스도 물론 반등을 보여줬지만 삼성전자가 6만 전자를 다시 한번 회복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장 초반까지만 해도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돌아오면서 드디어 외인이 돌아왔구나라는 말이 나오긴 했었는데 결국에는 24거래일째 순매도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좀 아쉬웠어요. 반도체 맞아요. 반등 어떻게 네. 보셨을까요? 좀 아쉬운 부분이었고요. 사실 지금 외국인이 24거래일째 지금 매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동안 그 매수의 주체를 좀 확인해 보시면 개인이 지속적으로 담았습니다. 삼성을.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는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면서 계속 이렇게 매수와 매도를 이렇게 왔다 갔다 거렸었는데 결국에는 외인이 매도를 하니까 주가는 지금 지속적으로 내려온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반등을 하려면 외국인의 매수세가 분명히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오늘 장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좋은 흐름 보였어요.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었지만 결국에는 순매도로 또 마감을 하면서 사실 좀 불확실성이 조금 더 아직은 남아있지 않은 건 라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사실 지금 이 부분에서 삼성전자에서 좀 확실한 어떤 상승 모멘텀이 나올 수 있을 만한 그런 발언이나 아니면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좀 상승 모멘텀을 못 가지고 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들어볼 수가 있었는데 이제 삼성전자의 앞으로의 향방을 지켜보기 위해서는 엔비디아의 퀄 테스트를 통과하는가 이 여부가 핵심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일이면 10월 달에 퀄 테스트도 퀄 테스트지만 SK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를 또 앞두고 있는데요. 네. 오늘 전반적으로 반도체 종목들 반등이 좀 시원하게 삼성전자를 대표로 해서 좀 올라가기도 했었고 뭐 유리기판 테마라던가 반도체 전반적으로 좋았었는데 네. 이번 한 달 동안 반도체 종목들의 반등을 기대를 해봐도 되는 건지 아니면 여전히 좀 불안불안한 요소가 남아있다라고 보시는지 멘토님 어떠실까요? 저는 항상 방송을 할 때 이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을 물어보시면 제가 긍정적으로 얘기한 적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맞아요. 그래서 조금 죄송스러운 마음이 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욕을 많이 먹을 것 같은데 사실 지금 블랙웰의 그 출시 일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3분기에 블랙웰의 출시가 딜레이가 되면서 그 실망 매물이 쏟아지면서 엔비디아도 한번 크게 급락을 했던 그런 모양을 보여줬었거든요. 근데 이게 4분기로 딜레이가 됐는데 이것도 지금 확실치가 않은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본격적으로 출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건 내년 상반기예요. 이 블랙웰에 대한 기대감으로 삼성전자가 내년 상반기까지 반등 흐름 보이면서 갈 수 있을까? 사실 그 부분은 약간 조금 의문이 드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블랙웰에 들어가는 12단 HBM3E가 삼성에서 공급을 하느냐 그것도 지금 불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 반도체군에 대한 그런 불확실성은 커져 있는 상태고 SK 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가 좋은 흐름 보이면서 반등을 하고는 있지만 결국에는 삼성전자가 움직여야 됩니다. 반도체가 움직이려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다만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그 전하고 좀 다른 느낌은 뭐냐면 그 전에는 지난 10년간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사실 연평균 성장률이 1%대예요.
달러 기준으로 봤을 때 1.25% 정도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전 10년 같은 경우는 거의 20%대, 연간 20%대 성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장이 굉장히 크게 이루어지고 있다가 지금 성장이 둔화가 되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어떤 상승 모멘텀에 대한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 그리고 성장 동력이 좀 부족하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삼성전자가 이 부분을 깨고 나가려고 했던 부분은 파운드리 쪽이에요. 파운드리 쪽인데 이게 2019년도에 TSMC와의 격차가 33% 정도 됐거든요. 그때 삼성이 60조 원을 투자를 하면서 이 파운드리 시장을 우리가 1위를 탈환하겠다라면서 큰 돈을 투자를 합니다. 근데 되려 이 파운드리의 그 글로벌 점유율이 격차가 더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은 50%가 넘는 그런 상황이고 삼성전자도 지금 미국에 있는 공장을 다 세워놨지만 지금 수주가 없어서 지금 공장이 놀고 있는 상황이고요. 파견됐던 그런 우리 노동자들도 지금 다시 귀국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파운드리 쪽이 조금 긍정적으로 좀 흘러가야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여기에서 좀 V자 반등을 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이슈가 좀 만들어져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지금 여기에서 굉장히 좀 바닥이다라고 좀 보여지기도 하지만 V자 반등은 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조금 기간을 기술적인 분석상은 기술적인 반등은 나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술적인 반등 이후에 그다음에 좀 약간의 시간적인 횡보 흐름이 좀 진행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반도체 반등에 대해서 삼성전자의 오늘 상승을 마냥 긍정적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라는 점도 함께 체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수익 봉투의 키워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사실 반도체 종목도 반도체 종목이지만 배당주에 집중이 상당히 많이 됐습니다. 장 초반부터 은행주로 좀 시선이 확 쏠리게 되면서 은행 종목들에 집중하신 분들 많으실 거고요. 그동안 상반기에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정말 많이 올랐다가 미끄러지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면서 이때가 탈출의 시그널인가라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많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배당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나오는 게 맞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이에 대해서 멘토님의 의견은 어떠실까요? 지금 금융주는 나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오. 네, 나오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어쨌든 다음 달에 미 대선이 있잖아요. 미 대선이 사실 불확실성을 굉장히 많이 키우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런 금융주 같은 경우는 그래도 비교적 이런 불확실성에서 약간 자유로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가장 돈을 많이 벌고 있는 업종이기도 하고 섹터이기도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우리가 이제 팬데믹 시즌 때 돈을 굉장히 많이 풀었잖아요. 네. 굉장히 많이 푼 상태에서 금리가 인상이 되면서 고금리가 계속 유지가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금융 관련 종목들은 사실 지금 실적이 지속적으로 지금 좋은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안 그래도 지금 어닝 시즌이잖아요. 3분기 어닝 시즌이다 보니까 실적이 잘 나올 거다라는 그런 기대감도 지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52주 신고가 돌파하면서 지금 KB금융도 잘 가고 있고 뭐 신한지주도 잘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밸류업 기대감이 아직 끝나지가 않았어요. 네. 끝나지가 않았고 연내에 아마 밸류업 관련된 지수 기반으로 한 이제 ETF가 출시 전망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이슈를 받으면서 여기에서 고점 다시 한번 돌파하면서 좀 당분간은 좋은 흐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지금 52주 신고가를 돌파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항상 돌파 구간에서는 변동성을 키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빠른 대응 전략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들은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공간 안에 오시면 제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이 부분까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 게 다음 달이면 미국의 대선이 또 리스크로 또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시장인데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실적 안고 가고요. 배당도 안고 가고 불확실성에서도 최대한 피할 수 있는 업종이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해 볼 때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조금 더 들고 가자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보통 금리 인하에 피해주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예대 마진 격차를 생각해 본다면 보통 수혜주는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들고 계신 분들은 뭐 들고 가자라고 할 수 있지만 오늘 은행주 오르는 거 보면서 이제 사볼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네. 오늘 제가 읽은 뭐 레포트들을 보니까 뭐 예대 마진에 대한 좀 경계감도 있고 거기에다가 여수신이 생각보다 좀 많이 줄어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지금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멘토님의 의견 어떠실까요? 사실 지금 들어가기에는요, 사실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이걸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셔서 수익을 좀 보셔야겠다라는 분들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2주 신고가 돌파 구간이기 때문에 아마 변동성을 키울 거예요. 이 변동성 속에서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저랑 함께 할 수 있는 공간 안에 오시면 그렇게 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사실 금리가 지금 인하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시즌에서는 사실 금융주가 그게 보통 선행을 하면서 좀 주가가 빠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시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이미 또 다른 종목들도 준비되어 있는 종목들도 굉장히 많고 지금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는 종목들 많기 때문에 이거는 좀 보유자의 영역인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네. 네, 좋습니다. 두 번째 수익 봉투의 키워드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마지막 수익 봉투의 키워드 알아보도록 할게요. 내일입니다. 이제 언제나 이게 좀 상륙할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지난달부터 위고비 수혜주들 정말 들썩였었는데 드디어 내일이면 위고비가 국내에 출시를 하게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나이백이 위고비보다 좋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비만 치료제 종목들 꺾이나 싶었는데 나이백 같은 경우에는 홀로 갔거든요. 그런데 위고비가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셨던 게 실비 처리가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부분이 핵심이었는데 결국에 실비는 안 되는 걸로 결정이 났습니다. 네. 그래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좀 나올 수 있을까요? 이 위고비를 얘기하시면서 굉장히 이렇게 행복해 기대가 하시는 되죠. 것 같아요. 그리고 실비보험에 얘기하시면서도 네. 좀 그런 것 같은데 사실 이 위고비 같은 경우는 일본이 먼저 상륙을 했죠. 근데 거기는 실비가 된답니다. 네. 이게 국가별로 편차가 있을 수 있는 건가요, 그런 게? 뭐 그런 부분까지는 사실 자세히 모르겠고요. 네. 네. 근데 어쨌든 지금 일본은 실비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출하가가 37만 원인데 판매가는 80에서 네. 100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혹시 드실 건가요? 저는 제가 80만 원을 내고 먹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네. 이게 상당히 그래도 합리적인 가격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 뭐 운동이나 요새 PT 받는 분들 생각해 본다면 8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이게 살이 병으로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지병으로.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좀 많은 분들 드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 비만약을 별로 관심이 없다 보니까 과연 이 금액을 주고 여성분들은 먹을까 약간 이런 의문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시장성은 한번 이게 상륙이 된 다음에 좀 숫자적으로 찍히는 걸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이 위고비 같은 경우는 지금 국내 유통사가 블루엠텍입니다. 블루엠텍인데 블루엠텍은 지금 상장이 되어 있어요. 상장한 지 지금 얼마 안 됐죠. 근데 이 유통사가 지금 이 블루엠텍의 그런 주가 추이가 지금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흐름이 좋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이미 이 위고비에 대한 그런 상륙 이슈는 어느 정도 소화를 한 상태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급한 거는 이제 노보노디스크의 그 경쟁사죠. 미국의 19124에서 지금 제파운드라는 비만 치료제가 연내에 출시가 유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112가 아마 경쟁 구도를 가져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19112의 비만 치료제가 이 위고비보다도 효과는 더 좋은데 가격은 더 싸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조금 이후에 추이를 좀 살펴봐야 되는 상황일 것 같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국내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고점에서 좀 추가적인 탄력을 못 받는 그런 느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게 이제 뉴스가 내일 나오면서
좀 당분간은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는 좀 이슈가 마무리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오히려 위고비의 수혜를 받았던 종목들 정말 다수의 종목들이 있는데 내일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양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점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채팅창에서는 그래도 드시겠다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만큼 위고비에 대한 기대감, 내일 한번 실제 시장에서는 어떻게 반영이 될지 지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나 세 가지 수익 봉투의 키워드에 대해서 주식 멘토의 의견 들어봤는데요.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들을 들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밑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카메라 갖다 대시면 링크 하나가 뜰 텐데요. 그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저희는 포트폴리오 진단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슴 한켠에 사표를 품어두고 계신다면 저희에게 포트폴리오 진단 받아보시고요. 경제적인 자유를 마음껏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참여하시는 방법부터 안내 도와드릴게요. QR코드 이제 띄워드릴 텐데요. 카메라 갖다 대시면 링크 하나가 뜰 겁니다. 그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시고 포트폴리오 진단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전화번호도 저희 상담 가능한데 0221288547번으로도 상담 가능하니까 많은 상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분께서 진단 보내주셨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투자자산은 7,300만 원으로 운용하고 계시고요. 현금 비중 20% 그래도 들고 계십니다. LG에너지솔루션, 현대차, CS윈드, ABL바이오까지 이렇게 네 가지 종목 들고 계신데 비중도 참 25%, 20%, 20%, 15% 배중을 아주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니까요. 한 종목 바이오로만 수익을 내고 계시고 나머지 종목들은 지금 다 손실권인데 오늘 전체적인 좀 내용을 보기 전에 주식으로 돈을 버는 게 참 쉽지가 않다라고 하시면서 투자하신 지는 2년이 조금 넘으셨다고 합니다. 포트폴리오 네 가지의 종목을 보면서 멘토님은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저는 그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네. 사실 종목은 걱정 안 해도 되겠다. 근데 약간의 인내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사실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고점 대비 지금 40%가 넘게 빠진 상황이거든요. 이 정도 포트폴리오면은 굉장히 긍정적인 포트폴리오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포트폴리오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은 괜찮지만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짚어주셨는데 그렇다면 종목 교체는 필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평단가가 지금 고점에 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첫 번째 종목 LG 에너지 솔루션부터 먼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차전지 종목들이 좀 일제히 밀렸어요. 아무래도 네. 수급적인 차원에서 반도체 쪽으로도 쏠림 현상이 좀 있을 수 있고 테슬라의 급락에 좀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참 호재성 이슈들이 많았잖아요. 네. 이 종목 지금 평단가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평단가 충분히 그 정도는 움직일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최근에 테슬라가 자율주행 로보택시 사이버캡을 오픈했는데 사실 실망 매물이 별거 없다라는 그런 실망 매물 때문에 주가가 9% 급락을 한 영향을 좀 받은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좋은 그 고점을 돌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의미 있는 LG 엔솔 같은 경우는 의미 있는 고점을 돌파한 이후에 테슬라의 급락으로 인해서 약간의 조정이 나온 것 뿐이고요. 다시 한번 움직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앵커님이 방금 얘기했듯이 지난주에 벤츠의 수조원의 그런 수주를 성공을 했습니다. LG 엔솔 같은 경우는. 근데 그 배터리 시리즈가 46 시리즈인데 사실 지금 벤츠가 그 화재 사건도 있다 보니까 그 중국의 LFP 배터리에 대한 안정성 문제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반사이익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46 시리즈 같은 경우는 올해 12월에 첫 양산을 시작으로 해서 테슬라의 납품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국내 2차 전지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이후에 나올 이제 전고체 배터리에서도 기술적인 부분에서 중국을 조금 앞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2차 전지 쪽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그 하락 시그널은 지금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2차 전지 종목들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이제 강한 반등이 나오냐 아니면 약간의 또 조정이 나오면서 우상향 흐름을 보일 거냐라는 부분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이런 부분들도 사실 지속적으로 이거는 대응 전략을 받아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실 것 같아요. 매일매일. 왜냐하면 여기에서 또 일주일 후에 이 기술적인 움직임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또 내용은 많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에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 LG 에너지 솔루션 체크를 해봤는데요. 로보택시 쇼크에 오늘 전체적으로 K배터리 종목들이 좀 후진하는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오늘 1.22% 정도 밀리게 되면서 40만 6천 원에 거래를 마쳤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평단가까지는 올 수 있다. 그리고 K배터리 종목들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이야기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차 전지 종목 이렇게 해결을 한번 해봤고요. 이제는 또 기대감을 갖고 가는 종목이죠. 22일이면 현대차 인도 IPO가 좀 됩니다. 그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본다면 현대차도 반등을 좀 보여줬고 부품주까지 좀 가는 양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대차 같은 경우에 포트폴리오에서 아직까지 손실권에 좀 놓여 있는데요. 8%대 좀 밀리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매수가까지는 올 수 있겠죠? 네, 당연히 올 것 같고요. 네.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는 사실 매년 사상 최대 실적을 맞아요. 지금 찍어 나가고 있는 네. 상황이고요. 지금 글로벌 완성차 중에 글로벌 3위입니다. 도요타, 그다음에 폭스바겐, 그 다음으로 이제 현대차인데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는 완성차, 글로벌 완성차 업체 중에 최단기간에 1억 대를 지금 생산한 돌파한 달성을 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최근 10년간도 북미에서 올해 차로 선정될 만큼 지금 북미에서 인기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요. 네임밸류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어요. 실제로 미국에서 포드보다도 기아 K5가 더 인기가 많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능적인 부분에서도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좀 좋은 흐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현대차뿐만이 아니라 기아를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기아 같은 경우는 지난해 영업이익이 11조가 나왔습니다. 사실 기아의 영업이익만으로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을 뛰어넘었어요. 지난해. 그만큼 지금 어떻게 보면 현대와 기아가 지금 영업이익을 합산해보고 매출을 합산해보면 거의 삼성전자랑 맞먹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밸류는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끌고 있는 부분은 프리미엄 브랜드죠. 제네시스입니다. 제네시스가 지금 북미 그리고 유럽 쪽에서 인기가 굉장히 많은 모델이고 고급차 안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많고 그리고 고급차로 지금 인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고가의 차다 보니까 영업이익률을 지금 급성장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좋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앞에 앵커님이 말씀하셨듯이 당장 내일부터 IPO가 진행이 됩니다. 인도 법인. 그래서 지금 현대차가 지분을 100%를 갖고 있는데 그중에 17.5%를 판매를 하면서 한 4조 5천억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시가총액은 한 26조로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당장 내일부터 IPO가 진행이 되면서 공모가 같은 경우는 최상단을 찍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이미 큰 손들이 그 수요가 몰리고 있는 게 파악이 됐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큰 IPO 대여가 아닌가라고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 부분도 이슈를 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지금 이 하락폭은 이거 하락했다라고 할 수가 없고요. 다시 한번 상승을 위한 그런 조정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전 여기에서 다시 한번 내려간다기보다는 바로 전고점 돌파하는 흐름 보여줄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정고점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1년 내 최고치로 봤을 때 29만 9,500원, 30만 원 목전에 두고 좀 거래를 마쳤었는데 30만 원 돌파가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29만 원대까지는 좀 바라볼 수 있는 건지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30만 원 돌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당분간은 이 자동차 업계들도 경쟁이 굉장히 심한 네. 상황이거든요. 거기에서 지금 전기차도 마찬가지고요. 수소차도 마찬가지고 지금 글로벌 경쟁에서 밀리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이고요. 수소차 같은 경우는 거의 독보적이에요. 현대차가 지금 글로벌 1위입니다. 판매율. 넥소인가요?
예, 그게 지금 지난해 한 1,800만 대가 팔리면서 지금 넥소 같은 경우는 1위를 달리고 있고요. 수소에 굉장히 많이 현대차가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전기차 같은 경우는 전기도 만들 때 탄소가 발생이 됩니다. 근데 수소 같은 경우는 우주의 80%가 수소예요. 무한 에너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수소 에너지에 대한 그런 개발을 지금 현대차가 멈추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기술력이 굉장히 빠른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어려운 시국에 그리고 고금리였잖아요. 그동안 고금리에서 자동차 판매량이 그렇게 높았다라는 거는 사실 차를 살 때 뭐 현금 주고 사는 사람이 이렇게 많지가 네. 않기 때문에 저금리로 가게 되면 판매량은 더 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동차 업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정고점 29만 원을 넘어서 이제 30만 원까지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인도 IPO의 호재가 어떻게 작용되는지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으로는 이제 CS 윈드가 있습니다. 진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지율이 거의 동률이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지율의 격차가 점점 줄어들게 되면서 경합주에서 동률이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진짜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다라는 것 같아요. 얘기해 주신 대로 이 미 대선 자체가 좀 불확실성으로 계속 남아있는 것 같은데, CS 윈드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뭐 친환경 관련된 종목으로 해리스 수혜주로 보통 묶었었잖아요. 그렇죠. 이 종목 어떻게 보실지 궁금합니다. 이 종목 자체로도 좀 어떻게 보세요? 참, 이 CS 윈드 좋은 기업입니다. 좋은 기업인데, 사실 이게 해리스 트레이드랑 지금 묶이면서 되려 조금 불확실성을 더 키운 게 아닌가. 그래서 좀 아쉽다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CS 윈드 같은 경우는 지금 세계 1위 풍력 타워 제조 기업이에요. 세계 1위입니다. 글로벌 1위 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좋은 흐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지금 실적도 급성장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금리 인하 시즌이 확실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금리 인하 시즌과 맞물려서 신재생 에너지 산업군들이 지금 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감을 모으면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고요. 사실 지금 해리스가 되냐 트럼프가 되냐 이거는 확정지어서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이제 트럼프하고 그 클린턴 누구죠?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그 예전에 대선에서 이제 그때 좀 이 의외의 결과가 나오면서 트럼프가 당선이 됐었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투자했던 분들이 굉장히 크게 손실을 본 것으로 저는 기억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당선될 거다 이런 거 예측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CS 윈드 같은 경우는 사실 트럼프가 당선이 되게 되면 약간 흔들릴 수는 있어요. 근데 어쨌든 중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어쨌든 지금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이 확대가 되고 있고 앞으로 이 신재생 사업은 꾸준히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끌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단기적으로 보시면 대선 전에 그래도 한 번은 정리를 하시는 게 어떨까. 근데 지금은 정리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그 전날 음봉을 다 잡아먹는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선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지금 대선 리스크로 오히려 묶이게 되면서 불확실성이 커진 종목이다라는 점 짚어주셨고, 종목 자체로는 좋기 때문에 이 종목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얘기해 주신 게 16년 당시에 힐러리 클린턴이랑 대선에 붙었을 때 당시에 많은 분들이 클린턴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셨다가 힐러리. 또 힐러리가 네.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했었다가 이 트럼프가 당선이 되게 되면서 당시에 좀 변동성이 상당했다라는 네, 부분을 맞아요.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좀 경계감을 지켜보자라는 점을 언급을 해주셨고요. 그럼 마지막 종목을 이제는 좀 이 종목은 수익권에 있습니다. 바이오 종목입니다. 오늘은 살짝 바이오 종목들이 주춤하는 흐름이었는데 바이오가 확실히 꺾이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네. 대부분이 우상향 추세예요.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20%가 넘는 수익권이신데 이 종목 어떻게 언제까지 들고 가는 게 좋을까요?
지금 오늘까지의 흐름만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나쁘지 않은 상황인데 사실 ABL 바이오가 여기까지 올라올 때 어떤 이슈를 타고 올라왔냐면 글로벌 제약사 MSD와 이제 면역 항암제 ABL 103과 그리고 키트루다 병용요법 평가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이슈로 지금 여기까지 올라온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매출에 바로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그런 계약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게 지금 평가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또 흐름은 달라질 수 있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상당히 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아무리 제약바이오 종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제약바이오주는 R&D에 들어간 돈이 많다 보니까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적자 기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지금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금 적자 폭도 굉장히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난해 매출 같은 경우는 655억이에요. 근데 올해 상반기에 지금 164억을 찍으면서 지난해보다 더 안 좋은 흐름 그리고 영업이익도 지금 더 확대되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종목은 수익권이고요. 그리고 지금 차트를 보시면 그 전에 항상 있던 그 전 고점을 지금 부근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상장 이후에 찍었던 가장 높은 고점을 찍고 있고요. 여기에서 한 번의 큰 변동성 이후에 저는 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여기에서 조정이 만약에 크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또 기관 투자가 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일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충분히 수익권에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수익권은 제가 이거 매도 의견 후에 드릴 종목 교체 할 만한 종목으로 다시 한번 바닥권에서 잡고 고점에서 파는 그런 종목으로 교체를 하시면 어떨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오히려 수익권에 있는 종목인데 이 종목 지금 수익 실현을 해보자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럼 들어봐야겠죠? 어떤 종목으로 교체하는 게 좋을까요? 녹십자입니다. 녹십자 바이오 종목으로 갑니다. 네. 이 바이오 종목들의 호재를 누려봐야 되는데 수익권이니까 한번 교체해보자라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녹십자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부분을 지켜보시는지 그리고 매수 전략은 어떻게 짜는 게 좋을까요? 일단 단순하게만 봤을 때는요.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금 시가총액이 1조 9천억이에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난해 매출이 650억입니다. 근데 녹십자 같은 경우는 지난해 매출이 1조 6천억이에요. 그리고 흑자 순항 중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가총액은 ABL 바이오보다도 적어요. 1조 8천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번 좀 지금 우상향 흐름 상승 초입 부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진입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이 우상향 흐름 타고 좀 마음 편하게 수익 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 같은 경우는 지난해 12월에 이미 FDA 승인을 받았어요. 한국산 혈액제제죠. 알리글로의 FDA 승인을 받았고요. 지금 미국에서 출하 중입니다. 출하 중이고 미 3대 보험사 처방집에 이미 등재가 돼 있어요. 약국에 깔리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매출이 하반기에 본격화가 될 것으로 기대감을 모으고 있어요. 이제는 실제로 이게 이제 숫자로 찍히는 겁니다. FDA 승인. 사실 이 녹십자 같은 경우는 FDA 승인 났을 때도 그렇게 큰 상승 흐름을 못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약간 그동안은 지지부진한 좀 흐름을 보여주고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하반기에 매출이 찍히면서 숫자로 찍히면서 아마 여기에서 상승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10월이잖아요. 이제 곧 겨울인데 이제 독감 백신 시즌이거든요. 독감 맞는 시즌이기 때문에 10월부터죠. 10월부터 이제 독감 예방 접종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 동사 같은 경우는 독감 백신 국내 점유율 2위입니다. 그래서 그 이슈도 충분히 받으면서 여기에서 좋은 상승 흐름 보여줄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녹십자 종목으로 교체 의견이 나왔습니다. 매수 의견까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포트폴리오 진단 전체적으로 도와주셨는데 나도 한번 포트폴리오 진단을 받아보고 싶다. 그동안 한 종목만으로는 상담받는 게 아쉬웠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0221288547번도 열려 있으니까 언제든지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멘토님께서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바꿔주셨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앞으로 좋은 시장이 열릴 것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앞에. 그 좋은 시장에서 종목을 컨택할 때 어떤 기법이라든가 어떤 내용으로 먼저 컨택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이제 종목을 컨택을 하실 때요. 중요한 부분은 사실 그 테마의 연속성이거든요. 연속성. 그러니까 최근에 어떻게 보면 예스24라든가 어떤 노벨상 관련된 종목으로 해서 종목들이 많이 움직였잖아요. 근데 그런 종목군, 그러니까 지속 성장 가능한 그게 종목군인지 먼저 컨택을 하셔야 된다. 판단을 해보셔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음 장 보시면 일단 시장을 이기는 편안한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마음이 불안하면은 우리가 낼 수 있는 수익이 막 50%, 100% 수익이 있는데 마음이 불안하면 10%, 20% 수익 내고 거기에서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시장을 이기는 편안한 매매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바닥에서 싸게 사야 됩니다. 저희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겠죠. 일단 방금 말씀드렸듯이 시장을 이끄는 지속 성장 가능한 주도 테마인가 이게 그걸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적이 기반된 성장성이 높은 종목을 컨택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실적이 이게 단기 트레이딩을 하실 때도요. 실적을 그 순간에도 보셔야 돼요. 저도 요즘 같은 경우는 지금 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게 부담스러운 그런 시장은 맞아요. 변동성이 크고, 수급 불균형이 있다 보니까 적은 수급으로만으로도 급등이 나왔다가 정말 뭐 단봉에 또 급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대응 전략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상황에서도 이 기업이 실적이 기반이 돼 있는지 그리고 꾸준히 실적 그리고 매출 이런 부분이 지금 증가를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된다. 요즘에는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믿을 건 실적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거래 대금과 거래량이 증가하는 그런 종목을 보셔야 됩니다. 왜 최근에 거래량과 거래량이 증가하는 종목을 보셔야 되냐? 저는 방금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싸게 사야 되잖아요. 싸게 사고 비싸게 팔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마음 편하게 그 고수익까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거래량이 터지면서 상승 초입 부분에 있는 그런 종목을 컨택해보자 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거래량만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래 대금을 보셔야 되고요. 두 개 다 보기 어려우시다. 그럼 거래 대금을 먼저 보시는 게 맞고요. 만약에 이거 다 모르겠다. 그냥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공간 아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메이저의 누적 수급입니다. 메이저의 누적 수급. 사실 우리가 원하는 수익이 1%, 2%, 3%가 아니잖아요. 30%, 50%, 뭐 100%, 템버거 이런 거 원하잖아요. 그런 크게 급등을 하고 큰 수익을 주는 종목들은 대부분 메이저의 누적 수급이 동반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메이저의 수급이 있지 않은 한 개인이 아무리 들어 올리려고 해도 우리가 원하는 50%, 100%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이저의 누적 수급 항상 체크를 해보자. 이건 매일매일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당일 유독 주식에 거래량 30% 이상이 나와야 돼요. 이 부분은 단기 트레이딩 하실 때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종목의 발행 주식이 1000만 주다라고 했을 때 대주주 이하 그리고 2대주주 포함해서 뭐 지금 300만 주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700만 주가 남잖아요. 거기에서 30%면 210만 주입니다. 최소한 그 거래량은 터져줘야 그날 단기 트레이딩 해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제가 그동안 드렸던 그런 공략주들 한번 알아볼게요. 자, 라파스입니다. 제가 이게 지금 사실 7월 달이거든요. 7월 달인데 저는 제약바이오 종목을요 7월부터 밀었어요. 7월 달부터 그때 당시에는 제약바이오 테마군의 어떤 종목들을 이렇게 언급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그때 좀 생뚱맞지만 이제 제약바이오 좀 봐야 되는 시즌이다라고 좀 말씀드렸고요. 그때부터 계속 제약바이오 공략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라파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앞에가 횡보 구간처럼 보이는데 이 급등 이 상승폭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이게 횡보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아니고요. 제가 이제 공략을 7월 15일 시초가
35,900원에 시작을 해서 단 3일 만에 31,5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한 100% 정도 가까운 상승률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라파스는 비만 치료제예요. 비만 치료제, 붙이는 비만 치료제 이슈를 타고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종목 보시면 다음 종목도 화일약품, 당시에는 비만 치료제 이슈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7월 24일 날 시초가 공략을 했고요. 1,715원에 들어가서 26일 최고가 2,185원까지 상승을 하면서 거의 한 27%, 30% 가까운 상승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대웅제약입니다. 대웅제약인데 대웅제약 같은 경우도 7월 달에 안내를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바닥에서 사서 우리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팔자라는 부분이잖아요. 지금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상승 초입 부분이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7월 9일 날 시초가 11만 2천 원 여기서 공략을 해서 지금도 상승 중이고요. 지금도 52주 신고가를 돌파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고가 지금 16만 원까지 올라갔는데 대략적으로 약 한 50% 정도 되는 상승률이에요. 지금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싸게 샀기 때문에 이 구간, 지금 움직이는 구간에서 마음이 불편한 그런 자리가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마음 편안하게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니었나라고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다음 종목 같은 경우는 현대로템입니다.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제가 방송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언급드렸던, 진짜 10번 이상 언급드렸던 종목인 것 같아요. 처음이 6월 달입니다. 6월 21일 날 시초가 4만 원 공략을 했고요. 지금 차트상 흐름 보시면 여기가 어떻게 보면 지금 상승 초입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이후에 계속 우상향 패턴을 가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여기 토마토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당시에 빨간불 켜고 있는 종목은 웬만하면 파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우상향 흐름, 좋은 흐름 가져가고 있고요. 지금도 고점을 또 돌파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도 지금 거의 50%가 넘는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매출이 지난해 3조 5천억인데 수주 잔고가 지금 12조가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산 일정이라든가 생산량만 캐파만 더 키울 수 있고 좀 확대가 된다라고 하면은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은 굉장히 큰 폭으로 뜰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제가 다음 장 보시면 다음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전에 여기 방송, 그러니까 토마토 방송에서 드렸던 종목이에요. 그때 계좌 가지고 나오셨는데 제가 요 셀리드와 TDS팜 매도 후에 유한양행으로 종목을 교체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공략을 이날 양봉 캔들에서 시초가로 공략을 합니다. 매수가를 공략합니다. 매수가가 96,000원이었고요. 그 이후에도 지금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지금 아직도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 제가 이거 그때 당시에 방송에서 나와서 목표가로 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2차 목표가까지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그게 수익률이 25%였습니다. 근데 제가 방송에서 매일같이 나와서 이거 오늘 이 정도 올랐으니까 이렇게 대응하세요. 또 다음에는 이렇게 대응하세요. 이렇게 조정 나왔으니까 이렇게 대응하세요. 이걸 계속적으로 방송에서 언급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을 만약에 여기서 매수하신 분이라면 저기까지 끌고 가실 때는 그만큼 대응 전략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은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공간 안에 하단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저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공간 안에 오시면 제가 차트 설정부터 그리고 기법 자료라든가 이런 부분들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오셔서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최창림 멘토에게 주식에 대한 고급 정보를 들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는데요. 카메라 갖다 대시면 링크 하나가 뜹니다. 그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 전략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양대 증시 플러스권으로 마감을 보여주려나라는 기대감을 가졌다가 막판에 조금 아쉬웠습니다. 내일 시장은 좀 어떻게 흘러갈지, 그리고 내일은 어떤 부분을 지켜보면 좋을까요? 내일 같은 경우는 일단 시장이 좀 긍정적으로 흘러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물론 큰 금액은 아니지만 오늘도 지금 외인이 거래소에서 매수를 해주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지금 이 구간이 어떻게 보면은 저도 바닥인가 네. 라고 할 정도로 좀 매력적인 가격까지 내려와 있기 때문에 내일 만약에 삼성전자에 오늘 오전처럼 외국인이 좀 매수세가 붙으면서 좋은 흐름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아마 좀 긍정적으로 흘러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저는 여기에서 시장은 반등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기술적인 반등도 지금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좋은 흐름 보이지 않을까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수익 내기 정말 좋은 시장이 이번 주에 열릴 거기 때문에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공간 안에 오셔서 저와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내일도 시장을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 상황 지켜보면서 반도체 종목들, 제약바이오 종목들, 2차 전지 종목들 어떤 부분이 또 주도주의 역할을 해낼까, 이런 부분들 궁금하실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반도체의 향방이라던가 정말 다양한 종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주저하시지 마시고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카메라 갖다 대시면 링크 하나가 뜹니다. 그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셨으면 좋겠고요. 포트폴리오 진단 받고 싶으신 분들도 언제든지 환영하니까요. 저희에게 많은 상담 내용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오랜만에 최창림 멘토와 이 시간 함께 봤습니다. 내일도 저희랑 함께 하잖아요. 네. 멘토님 정말 오랜만에 저희랑 다시 함께하게 되셨는데 네. 앞으로 저희에게 어떤 부분을 보여주겠다라는 말씀 있으실까요? 글쎄요. 뭐 제가 이제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좋은 종목과 수익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매일같이 정말 심사숙고해서 정말 좋은 종목으로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사실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이제 대응 전략이 중요하니까 저와 함께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정말 웃는 얼굴이 매력적인 저희 최창림 멘토에게 주식시장에서도 스마일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고급 정보 얻고 싶으신 분들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 마무리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포트폴리오 진단도 도와드리고 있고 주식 강좌도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내일 이 시간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